안녕하세요. 박승재 TV 시청자 여러분, 김타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 오늘 목요일 어떤 종목을 또 사야 될까, 또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이 또 오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이후에 무료로 오늘의 공략주가 공개되고 있으니까는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의 국내 시장이 많이 시청거렸죠. 미국 시장도 많이 시청거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은 좀 어떠셨을까요? 좀 계좌가 좀 빨간 불이 좀 켰을까요? 아니죠. 많이들 푸릇푸릇하실 텐데요. 오늘의 방송의 주 내용으로는요, 아직 시장 전이기 때문에 어제에 대한 미국 장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에 대한 국내 시장, 오늘에 대해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목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은 또 어떤 매매 타법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100여 분 정도 무료 노란톡방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에 입장하셔서 많은 좋은 자료들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는요, 노란톡방이 문 잠길 예정입니다. 또 한 주간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선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샵 3989로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이게 좀 어려우시다면은 카메라 어플을 켜서 스마트폰으로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사진으로 살짝 찰칵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에 대한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고요. 100원에 대한 투자가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간에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방송 이후에는 노란톡방 문이 잠길 예정이니까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관심주까지, 관심 세트까지 공개되드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9월달, 9월 30일 날 방송을 했고요. 9월 2일부터 9월달 한 달간의 이제 수익률을 좀 자랑을 좀 하면요. 예전에 있는 보성 파워스택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까지 같이 했죠. 같이 리딩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에 6종목이나 수익을 창출하면서 한 달에 163%에 대한 수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에 40종목에 대한 당일 매매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왔고요. 지난 한 주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하면서 하루에 20% 가까이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수익을 분명히 나셨을 거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고, 지난 10월이죠. 10월 달부터 이번 주 10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오늘까지 손절없이 이렇게 수익권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산업 또 똑같은 종목이죠. 제가 우리산업 리비안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 이 9월 달에도 하루에만 리비안을 우리산업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수익을 받아왔고, 그 다음 주까지 10월 달까지 우리산업까지 또 한 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나온 종목이고요. 안전산업, 기다리 스튜디오, 신원 이런 종목들, 캠트로스도 여기에 반영 안 됐지만 어저께도 또 수익을 또 한 차례 또 수익을 냈죠. 이러면서 10월 달 이번 주 이틀 만에 27%, 약 30% 정도 수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4%, 6%, 2% 이렇게 수익을 짧게 보신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고요. 항상 강조드리죠. 이렇게 하루에 2% 수익으로서 여러분들 한 달이면은 20일입니다. 20일이면은 40%에 대한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내가 투자를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4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이 생기고 있죠. 벌써 지난 달만 9월 달만 하더라도요. 163% 분명히 수익을 창출했고요. 이번 달 10월 달도 시장이 좋지 않아도
시장이 좋지 않아도 분명히 먹을 종목은 많습니다.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달 종목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공략한다면은 반드시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종목이 뭐 20%, 30% 물려있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한 달에 수익이 160%가 넘어가니까는 당연히 이런 종목 손절해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오늘 뭐 이렇게 가지 않았는데 오늘 시장도 또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먼저 하락 장세를 시작을 했죠.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좀 완화됨에 따라 갖고 매수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아주 짧게 0.3%, 나스닥도 0.47%, S&P 500 지수도 0.4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 그 전전날이었죠. 전전날에 있던 미국 시장에 대한 바닥을 반등 치면서 다지면서 이외에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그런 회피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부채 상환을 12월까지 한번 연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원에서 나왔던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악재적인 불안정한 시장이 아직까지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악재들이 잔존해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인플레에 대한 현상, 그리고 테이퍼링, 물가 상승, 중국에 대한 전력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또 헝다그룹, 최근에 있었던 헝다그룹의 또 파산설까지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남아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이슈들은 악재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미국 시장에서 반영을 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반영해 가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니까요. 이미 사회적으로 드러난 내용들에서 악재가 이미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방향을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장에서는 좀 관망하면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 좀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을 좀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제야 막 반등을 시작할 듯 말 듯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 내일 장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확실하게 반등을 지켜 세우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눌러서 내려갈 것이냐 이 기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미국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장이 중요한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스닥 시장 또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겠죠.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제가 살짝금 반등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추락할 것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한 주간 지난주의 방송 이후 그 다음부터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까지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마이너스 11% 정도면은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폭락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지난 2년 동안에 대해 상승했던 그런 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한 20% 정도 이하를 내려줘야지 시장이 좀 폭락하고 있네라고 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미국에 대한 인플레, 테이퍼링, 중국의 헝다 이런 파산설 같은 이런 악재들이 국제적으로도 증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였죠. 어저께 코스피 시장이 3,000선을 이틀 전이었죠. 3,000선을 붕괴하면서 어제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2,900선도 붕괴가 될 수도 있으니까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라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이탈하고 나서 2,900선까지 내린다고도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00선이 붕괴되면서 920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주가들이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악재는 나왔고 최근에 대한 중국 국내 증시에 대해 선반영을 했지만 자금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금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는 외인들에 대한 매도세를 국내 시장에서 개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기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거죠.
지난 2년 동안에 대해서 주가를 보면요. 지난 코로나발 사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이만큼에 대한 상승이 들어왔는데 개인 매수세가 외인 매도세를 이기면서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지금 있는 시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개인 매수세들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어요.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올라와줬던 매수세에 대한 유입 양들이 수금액들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에 대한 외인들에 대한 매도세만 강하게 나타내면요.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놨죠. 너무나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정받는 시기는 분명히 와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좀 판단하면은 저는 2,800선까지도 내려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2,850선이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1차 바닥을 다지고 1차 바닥권을 다지면서 반등 추세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다행히 어저께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반영을 할 거다라는 이런 예측들도 있겠지만 이미 지난 이틀 전에도 미국 시장은 상승해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도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반등해서 올라오면 땡큐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더 내려가더라도 2,850선, 2,800선까지는 아직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1차적 반등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니까는요. 좀 더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차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920선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920선에서 900선까지만 좀 버텨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900선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좀 버티다가 반등 추세로 들어오면은 이제야 현금 부자들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때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한 지수의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통상 4분기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지수들은 상승하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4분기쯤에는 상승하는 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월달 4분기가 시작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10월달에 좀 약세 패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2월달에 좀 강하게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과거 작년도에 대해서 10월달 보시면요. 이렇게 살짝 눌리는 장이었다가 11월, 12월달에는 상승장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 2019년도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19년도 9월, 10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약세적으로 나타냈다가 11월 장부터 본격적으로 12월까지 상승하는 장들이 나타내고 있어요. 예전 과거도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정도 4분기에 대한 시장들은요. 대부분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들이니까요. 이번 10월 달에 대해서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달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의 시작인 만큼 10월달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9월달, 8월달부터 이미 한번 악재가 몰려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시장에 대해서 꺾여서 올라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은 조금 힘들어지는 약세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1월, 12월 달에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그런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고요. 지금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는 섣불리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은 좀 더 관망하는 자세에서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종목을 좀 물려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워낙에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고점에서 지금 매도하면은 고점에서 내 매물대를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던지고 또 저점에서 매수해서 또 고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반복적인 악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버티다가 반등해서 올라오는 시점에서 그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홀딩하고 좀 버티고 인내를 가지고 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길면은 뭐 내년도 뭐 3월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지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 요거를 좀 감안하시고, 오늘도 시장이 꺾이면은 과감하게 시장 덮으세요. 시장 덮어버리고 기다렸다가 반등 추세 들어오면은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는요. 오늘 시장은 좀 무덤덤하게 여유를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면서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저께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바디텍 매드에 대해서, 종목을 또 했는데, 23,900원에 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단키트 관련주죠. 23,000원 정도에 대한, 매수세, 비중 한 20% 정도 싣고 계시는데,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이미 차트는 무너지면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조정 한번 받았고 이렇게 꺾이는, 이미 차트가 깨졌죠. 손쓸 수가 없으면 차트를 보고 분석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차트도 깨졌고 대부분의 주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드는 어차피 기업은 좋아요. 중국발 호재도 있고요. 진단키트로서 회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항상 누누이 말했지만 주가를 반영하지 못해요. 주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진단키트에 대한 모습들이요, 많이도 올라왔지만 지금 39,000원 올라오지도 않았죠. 원래 적정 주가는 7만원 이상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3만원, 4만원대에서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진단키트 깔짝 이렇게 올라오다가 말았던 거죠. 중국 호주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기업이 주가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내려가는 실정인데요. 이 가치 투자를 보면서 바이오텍 기업에 대해서 가치 투자,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워낙에도 괜찮고 튼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호재성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주가만 잘 반영만 해준다면 올라올 수 있는 분명히 남아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요, 지금 자리에서는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투자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는 매번 하던 내용인데요. 자율주행 섹터죠. 4,500원에 한 40% 비중을 좀 많이 싣고 계세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요. 이 지금 4,500원에 들어간 자리도 아마 과거에서 이렇게 지지난주에 대한 이렇게 반등 들어올 때 아마 따라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자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미 어차피 조정받는 역배열 자리고 반드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알려드렸죠. 21선 위에서 조정받고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죠.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였고, 왜냐면은 121선 자리까지 다 들어주면서 정배열로 방향을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주가가 눌리면서 어쩔 수 없이 자율주행 섹터도 다 같이 눌리는 그런 추세죠. 이런 자율주행 섹터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대한 성장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들고 가서 홀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비중을 40%나 실었다는 거죠. 40%나 실었다면은 더 이상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을지 없을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남아 계신다면은 뭐 좀 비중을 실어서라도 좀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40%를 먼저 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분할 매도해서 20%로 좀 낮춰놓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재진입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하면은 그때도 충분히 수익을 나오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후성. 자, 후성을 보면요. 예전에 탄소배출권, 예전 그 바이든 정부에 대한
그런 전략이었던 그런 관심주였다가 지금 탄소배출권하고 최근에 대해서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묶이면서 후성에 대한 올라간 상승세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저는 이 후성은 지금도 만약에 지금 좀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22,300원, 22,3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도 비중이 20%나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22,300원에서 갖고 계신다는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홀딩한다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또 후성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전력난들이 많이 심화되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석탄에 대한 그런 고갈되는 그런 싸움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애들 관련돼서는 상승세가 남아있죠. 아직까지 이제 파동이 2차 파동 나오는 시기고요. 21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21선 깨지지 않는 2만 원까지는 손절가 라인을 잡아놓고 손절가 라인 2만 원을 잡아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상승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알체라. 알체라는 32,200원에 비중 15%. 자, 32,200원이면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교육을 해드렸지만 21선 밑에서 주가가 노는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역배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매수해야 되느냐? 21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것들처럼 우상향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분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뭐죠? 매수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메타버스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물론 과거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가 뭐 수익 실현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메타버스 이슈 때문에 또 매수하신 분들, 이게 바닥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자리가 바닥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선을 받치고 있는 이평선에 대한 21선 이평선을 지지선을 받쳐주고 주가는 움직이는데 전혀 받치지 못하고 아예 그냥 여기는 저항선을 만들어 버렸죠. 못 올리게. 그럼 뭐다? 뚫지 못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도하는 게 낫죠. 물론 메타버스 관련주는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은 전부 다 조정을 받는 시기고 알트라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크게 조정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숨고르기 단계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반드시 손절하고 다시 털고 재진입하는 그런 관점을 보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1선 밑에서 주가가 노는 거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반등해서 올라오면은 땡큐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여기서 운 좋게 잡을 수 있어요. 운 좋게 잡을 수 있지만 여기가 바닥이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치고 올라오는 모습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바닥을 확인하고 그러고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 강조할 테니까는 좀 반드시 참고하시고 매수에 대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 자, 이것도 좀 말들이 많죠. 28,500원. 28만 500원이네요. 자, 28만 500원이면은 요 정도 여기에서 잡으셨는데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 대비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가들이 이렇게 21선 밑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까? 들어주지 못하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차트가 역배열로 바뀌었죠? 역배열. 이미 21선도 밑에 있고요. 61선도 그 위에 있고요. 121선도 그 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이 이렇게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야지만 정배열 방향인데 여기는 지금 주가 자체가 역배열 방향으로 121, 61, 21, 11, 5일선이 거꾸로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있으면 뭐다? 당연히 하락하는 장이죠. 물론 이 현대모비스가 수소차 관련주,
2차 전지와 같이 수소차 관련주로서 종목은 괜찮아요. 종목은 괜찮고 또 무겁죠. 왜냐면은 시총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입니다. 조정으로서 지금 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많이 하락폭이 지수가 크더라도 종목에 대해서 하락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긴 조정은 받고 있지만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투자하기보다는 다시 정배열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투자를 해보는 시점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비중을 20% 실으셨는데 반드시 시장이 좋아서 반등 나오는 이런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응을 한다면은 그때 와서 수익권에서 다시 한번 절반 털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전략으로서 가지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스마트. 자, 바이오 스마트도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주죠.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마찬가지죠. 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따라잡으셨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따라잡았다는 거죠. 급등해서 따라잡으면 뭐합니까? 그럼 당연히 손절가를 정해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손절가를 정해놓고 나오지 않으면 계속 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차트가 정배열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거래량 없이 줄곧 내리는 수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평선들이 거꾸로 역배열 방향으로 바뀌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단키트 치매 관련주들은 이번 달까지는 좀 지켜보기 때문에 이미 워낙인에서 고점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나 치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이번 달 10월 달까지는 좀 더 들고 가셨다가 좀 지켜보고 11월 달부터 반등 구세가 올 때 그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6,000원 지지선에 대해서 저항선 6,000원에 대해서 뚫지 못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뚫어주고 올라간다. 11월이 됐는데도 이 6,000원을 뚫어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홀딩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 8시 한 28분, 29분 가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매수와 매매법, 매매 타이밍 기법에 대해서 살짝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영지 TV 시청자 여러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란 톡방에 입장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설명해드리면요. 노란 톡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샵 3989 편성을 하시면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어플을 켜서 아래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살짝 찍어주시면은요,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에 대한 유료 이용료가 나가고요. 건당 100원에 대한 유료 이용료는 아깝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까지, 오늘 방송에서만 오픈이 되고요. 오늘 이후에는 노란톡방이 문이 잠길 예정입니다. 한 주간을 또 기다리셔야 되고, 그 잠기기 전까지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장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방송 이후에 오늘의 공략주를 또 공개해드리고, 또 다음 주 어떤 섹터들이 또 움직이는 데에서 또 공개까지 해드리니까는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또 제가 또 수익 자랑을 좀 하자면은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9월달 9월 30일 날 마지막 방송으로서 9월달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한 달에 163%에 대한 수익을 가져왔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같이 이어서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하고 하루 동안 리딩을 같이 하면서 6개에 대한 종목을 수익 실현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쇼박스, 버키 스튜디오는 뭐 립서비스로 드렸고, 우리 산업, 이런 것도 A스토리, 이런 종목들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드리면서 매도가까지, 목표가까지 당일 매도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당일 수익으로 6종목을 수익을 실현했고, 하루에 약 20% 정도 수익을 실현해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10월 달에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많이 흔들렸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루에 이틀 동안 27%, 약 한 30%까지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우리 산업, 지난번에 우리 매수했던 종목이죠. 저는 이거 세 번째 우려먹는 종목이죠. 사골처럼 우려먹는 종목, 리비안으로 인한 호재성으로 우려먹는 종목으로서 수익을 또 한번 실현했고, 이틀 동안에 27%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내 종목이 뭐 하루에 뭐 20% 지금 있는 주가들이요. 지수가 워낙에 크게 3%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10%에서 14%, 15%, 많게는 20%까지 등락률이 커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종목으로서 다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좀 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고요. 하루에 2%에 대한 수익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2% 수익이요.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변하고요. 지금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30%를 한 번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야금야금 시장에 대해서 자금을 뺏어와야겠죠. 한 달이면은 20일 40%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100만 원으로서 다시 한번 40만 원에 대한 수익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달에서는 제가 9월 달에는 163%에 대한 수익을 가져갔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수익을 시장에 있는 돈, 묶인 내 돈 뺏어와야겠죠.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1선에 대해서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일 이동평균선으로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자,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하고, 오늘은 또 추세선으로서 어떻게 매매 기법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1선은 어디서 매매를 하라고요? 자, 21선 이동평균선 21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조정 한번 받으면요. 그 다음에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승 패턴에서는 당연히 매매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놈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꾸 하락하는 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는데요.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이 다칠 수밖에 없죠. 손가락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주가를 계속 잡다 보면 단가가 계속 내려가네. 이때 잡을까? 잡다 보면은 계좌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해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종목, 어느 시점 21선을 들어주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동평균선을 보면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예상진로 자체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모습에서 돌파를 해주고 조정 한번 받았을 때는 이 시점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21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하셔야 되고요.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잠시뿐이죠. 내 주가가 위에서 놀다가 내려와서 21선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반드시 매도,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21선 따라서 주가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21선이 내려오는 이런 자리,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설명해 드렸죠. 그 종목에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놀고 있을 때는 당연히 매도해서 나가는 전략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추세선으로 이제 매매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추세선으로 하는데, 과연 추세선이 무엇이냐? 주가의 흐름을, 방향을 선으로 나타내는 21선하고 비슷합니다. 21선하고 비슷한데, 이 추세선으로 주가의 방향을 선으로 나타내는 임의의 선,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은 마찬가지로 주가의 저점 기준을 저점과 저점을 잡으면서 연결한 가상의 선이고요.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가상의 선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선입니다. 평행 추세선은 저항선과 지지선으로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저점 구간, 주가의 저점 구간과 내가 원하는 주가의 저점 구간을 이어서 연결해 놓은 가상의 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상승 추세선이 하고요. 하락 추세선은 마찬가지로 고점, 내가 원하고 있는 고점과 가상의 고점을 가상으로 연결해 놓은 선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캔들에 대해서 구성은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캔들이 움직여주고 있으면서 상승 추세선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고, 하락 추세선을 보면서 매도를 하면서 다음 패턴에서는 어디서 또 상승 모멘텀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보면서 또 이런 상승 추세선에서 기본적으로 보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죠.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선하고 하락 추세선을 보면요, 이동평균선, 21선 이동평균선하고 비슷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임의선으로 그려놨던 상승 추세선이고요.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이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하는 장에서 만들었으니까는 하락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은 이평선하고 비슷하게 방향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평행선인데요. 평행선은요, 고점과 고점, 임의에 대한 기간을 두고 고점과 고점을 두고 선을 그었을 때가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평행으로 그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또 적점과 저점 부분을 이어서 만들어 놓은 선이 지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항선과 지지선 라인을 보면요, 저항선에서는 뚫어주면은 이 저항선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이 자리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때 매수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상승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 저항선에서 또 한번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때까지도 홀딩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임의의 선으로서 지지선을 만들어놨는데 이 지지선을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매도하는 자리가 되겠죠. 당연히 이 내가 매수했던 시점에서 이 지지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정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 있을 때 이 기준을 보면은 여기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저항선, 내가 임의를 그렸을 때 이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따지고 보면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22 이동평균선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즉 뭐냐?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이 저항선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거고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지지선에 대한 매물대를 받쳐놓는데도 이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내려온다면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추세선, 저항선과 지지선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일 때, 하락 추세선일 때, 지지선과 저항선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수 방법이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선, 당연히 가상의 선이죠. 내가 여기까지 가상의 선을 보고 이 자리를 위에서 버텨내고 있다고 하면 이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내가 연장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연장선을 그어놨는데 여기서 이탈이 됐다. 이 자리가 이탈이 되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 자리가 바로 매도하는 방법이 되겠죠. 왜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는 여기까지만 수익 실현하고 나오겠다라는 욕심 없이 나오는 자리가 매도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하락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태는 다시 하락 추세선을 그려놓고 대응을 하는 거죠. 하락 추세선에서 뚫고 나와야지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놓고 나서 여기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연장선을 그어놓고요. 연장선을 그어놓고 내 자리가 어디까지 나오지 않을 것. 뚫려서 내려오지 않는 선까지는 보고 이 자리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고 또 지켜보다가 연장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추세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매수 패턴이 되겠죠. 똑같은 라인입니다.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거는 기간의 차이지만 대부분에 있는 종목 주가들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을 라인을 본다라고 이 매매 기법을 보면은 저항선에 대해서 고점과 고점 라인을 그려주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 자리를 뚫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를 밑에서 올라간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남아 있을 거고요. 저점과 저점 구간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반드시 기준이죠. 기준을 잡아놓고 내가 손절할 수 있는 기준, 이 기준 가액을 잡아놓고 이탈하고 내려온다라면은 과감하게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는 거죠.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욕심보다도 내가 여기서 반드시 손절을 하고 가겠다라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던져버려야지 손실이 덜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꺾여서 내려왔어요. 당연히 기준 잡고 내려온다면 이 자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 자리를 놓쳤어. 그러면 또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지지선과 저항선 기준을 딱 기준을 잡고 내가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정했으면 거기까지만 욕심 없이 가는 거고요. 지지선을 받쳐놓고 내 손절가는 얼마다라고 정했으면 거기 지지선까지만 그 가격대까지만 보고 당연히 손절하고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가져야지만 내 계좌가 이런 시장에서는 좀 안전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봤는데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어느 시점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을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21선 이동평균선에서 들어줬을 때 이런 자리 눌림목 한번 나오고 나서 급등하면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죠. 자, 아까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준을 봤을 때 보면요. 자, 어때요?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없는 겁니다. 돌파를 줬으면 당연히 이 자리가 매수 시점이 되는데 없으니까는 내려앉은 거죠.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들어주고 났을 때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으니까는 한번 보는 거고요. 고점 대비 고점을 봤을 때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추세선,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점,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론 요거는 기본적인 룰이에요. 기본적인 룰이고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매매하는데 참고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에서 기법들은 다양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습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거래량도 보고 수급도 체크하고 모멘텀도 보고 뭐 기관과 외인과 개인들의 매수가 얼마만큼 이거에 대한 유통 물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 일부분일 뿐이고요. 모든 종목에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거래량까지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이런 교육 자료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에 많이 참여하셔갖고요. 이런 자료들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이런 교육 자료 매주 일요일 주말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한 3분여 남았는데요. 3분도 채 안 남았어요.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죠. 오늘까지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의 또 관심 섹터를 좀 보자고 하면요.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섹터들의 좀 움직임이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장이요. 많이들 깨지고 있어요. 많이들 깨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눌리면서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121선 저점 구간을 다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차트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 라인 나왔죠? 데드크로스 라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깨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장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바닥권까지 오기는 멀었으니까 한 번 더 눌렸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오늘 장도 힘들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좀 버텨보다가 다시 반등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있는 섹터들 중에서 2차 전지 섹터들은요. 지수를 무시하고 계속 올려다 줬어요. 또 리비안도 있었고요. 자율주행하면서 기타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들이요. 지수를 무시하고 올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스모화 이런 것들도 지수를 무시하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분명히 지수가 다시 반등 들어올 때는 2차 전지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코스모, 신소재, 엔트로모텍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도 꿈틀꿈틀대고 있고요. 어제와 같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에서도 공략을 했다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지금 있는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해서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눌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바닥에서 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면 그 종목들도 지수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 2차 전지 섹터 한번 잘 보시면은 분명히 수익권을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